아가들의 발달 움직임과 연결되는 페든크라이스 레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요. 다시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서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의 기억에 잠재되어 있는 움직임을 저와 함께 경험해 볼까요? 이번 레슨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매트보다는 바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닥에 뼈가 닿아서 불편하다면 손수건이나 타올을 아래에 깔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로 가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늘 바닥에 누워있는 나의 느낌,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들이 어디인지, 또 그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숨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호흡에 참여하는 몸의 부위는 어디입니까? 자연 호흡의 느낌, 숨의 길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내 안의 공간의 크기 살펴봅니다. 오른쪽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혹시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것이 불편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진행하면 됩니다. 오른팔은 접어서 머리 아래를 받치고 나에게 편안한 위치를 찾습니다. 손은 뒤통수 쪽으로 가게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두 다리는 포개어 놓고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 충분히 굽힙니다. 왼팔은 가슴 앞쪽 바닥을 짚습니다. 레슨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비교 움직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개어진 다리를 바닥에서 끌어오면서 두 무릎을 나에게로 조금 당겨왔다가 다시 나에게서 멀어졌다가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굽혀진 다리의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폈다 접었다 하지 않고요. 두 다리 접힌 상태 그대로 두 무릎을 나에게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복부로 힘을 쓰면서 움직임을 시작합니까? 나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됩니까? 감각에는 맞고 틀림이 없고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고 레슨 마지막에 이 움직임을 다시 해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마무리하고 등 대고 누워서 팔다리 길게 펴고 쉽니다. 오른팔 접어서 머리를 받치고 두 무릎은 앞쪽으로 의자에 앉은 것처럼 굽혀 놓습니다. 준비가 되면 무릎을 나에게로 조금 가까이 가지고 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두 다리 굽힌 채로
그대로 나에게로 가까이, 다시 나에게서 멀리. 이렇게 할 때 골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척추로도 전달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머리의 반응을 주시합니다. 머리는 고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팔 위에서 어떤 움직임의 신호가 전달되는지 살펴봅니다. 천천히 마무리하고 옆으로 돌아누운 상태로 쉽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좀 숙였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머리와 오른팔을 아래를 향해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른팔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와 같이 움직입니다. 턱도 가슴에 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죠. 오른팔을 바닥에서 쓸면서 나에게로 조금 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입니다. 나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들은 이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머리와 팔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목과 등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부드럽고 가볍게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 나에게 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쉬면서 레슨을 진행합니다. 천천히 마무리하고 등 대고 누워서 쉽니다. 레슨을 하고 나면 편한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편한 감각이 좋은 것이고 불편한 감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불편한 감각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다음에 할 때는 무엇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다시 오른쪽 옆으로 돌아 눕고 기본 자세, 오른팔 접어서 베개로 사용하고 두 다리 포개어 굽혀 놓고 왼손 가슴 앞 바닥을 짚습니다. 오른 팔꿈치와 두 무릎을 동시에 서로를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무릎은 팔꿈치를 향해서, 팔꿈치는 무릎을 향해서. 무릎과 팔꿈치를 붙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이 두 부위가 서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등으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움직임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등을 뒤쪽으로 조금 당겼다가 다시 앞쪽으로 좀 밀어준다는 상상을 하면서 등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척추의 일정 부분이 뒤쪽 벽을 향해 움직였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반대로 움직였다가
움직임의 방향을 생각합니다. 나의 뒤쪽으로 등을 보내고 다시 나의 앞쪽으로 등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등의 주의를 기울일 때 무릎과 팔꿈치가 더 쉽고 가볍게 움직입니까? 숨을 편안하게 쉽니다. 움직임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쉬워지면 조금씩 움직임의 크기를 키웁니다. 나에게 즐거운 감각을 찾고 기분 좋은 움직임으로 만듭니다. 입도 조금 벌리고 턱을 자유롭게 둡니다. 천천히 마무리하고 끝까지 돌아와서 등 대고 누워서 쉽니다. 바닥 위로 누워있는 나의 존재 상태를 인지합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들이 어디이고 또 무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오른쪽, 왼쪽, 나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변한 것이 있습니까? 비교 움직임 다시 해볼까요? 오른쪽 옆으로 돌아 눕고 기본 자세를 취합니다. 팔베개 하고 왼손 바닥, 양무릎 충분히 구부려 놓습니다. 두 무릎을 나에게로 끌어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은 몸 전체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슨 전에 했을 때와 지금 변한 것이 있습니까? 머리와 척추, 골반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천천히 움직임 멈추고 일어나 앉고 일어섭니다. 두 발과 바닥의 접촉을 인지합니다.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나의 길이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준비가 되면 걷습니다.